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 염지훈입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그 목차를 보고 도대체 패션 디자이너가 뭐냐 이거 궁금하신 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 있지도 않은 직업이죠. 제가 만든 직업이고요. 제가 왜 저를 패션 디자이너로 부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오늘은 좀 말랑말랑한 케이스를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수님들과 놀이단의 사례에 이어서 이런 작은 아이디어로 세상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패션 디자이너라고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묻는데요. 제가 그걸 구구절절 설명하면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 요즘에는 좀 간단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한 40초만 지켜봤어요. 통역은 없어도 돼요. 첫 번째 손가락 마디만큼만 들려주시고요. 오른쪽도 똑같이 들어 올리고 가운데 집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목걸이입니다. 목걸이는 1930년대 미국에서 발명됐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쓰고 있고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뭔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다가 책을 넣고 쓸 수 있는 옷걸이로 만든 독서대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옷걸이 독서대를 딱 만들어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와, 무슨 뭐 재활용 사업 하시나 봐요. 재밌네. 저도 할 수 있겠어요. 저 벤치 좀 줘보세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되게 창의적인 일을 하시나 봐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게 관심이 가장 많거든요. 왜냐면 질문을 던져야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창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하나요? 그쪽에서 하나요? 넘겨주세요. 클릭. 네, 클릭. 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여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셜 안트레프너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대학생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기 스스로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한 10분, 11분 정도 계신데요. 앞에도 당연히 있고요. 어떻게 보면 창의성이라는 것이 가장 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분명히 어제도 아쇼카의 빌 드레이튼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왔는데 왜 우리는 이 창의적이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쉽게 이렇게 손을 들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초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애기고요. 지금 8살, 7살입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 창의적이세요 하면 막 손을 들고 저요 그랬을 겁니다. 다 그렇게 다 그러셨죠? 근데 그게 나이가 한번 넘겨주세요. 나이가 들면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왜 우리는 창의성에 대해서 누가 창의적이냐고 물어봤을 때 손들기를 주저주저하고 눈치를 볼까요? 누가 나한테 창의적으로 얘기해야 내가 창의적인 건가? 아니면 내가 예술 영역을 해야 미술을 잘해야 창의적인 건가? 어떻게 보면 창의성에 대한 조금의 고정관념을 스스로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자기를 어떤 약간 상자 안에 가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 20대라고 했는데 저 올해 만 29세입니다. 81년생이고요. 한국 패널 중에 가장 어립니다. 저는 20살 때보다 지금이 더 창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창의적으로 태도, 저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산물을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창의적인 태도의 지식들, 학교에서 배운 것들, 읽었던 것들, 이렇게 만났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복합되고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 저는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연결해서 만들어냈던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보셨다시피 아쇼카 펠로우를 뽑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중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바로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컨퍼런스나 어제와 오늘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창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저도 대학을 학부를 졸업했고요. 전공, 어른이라서 나이가 몇 살이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경영학과 학생이라서 왜 논문학과만 갈까요? 뭐라서 나는 경영학과 전공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해야 돼. 나는 사회학도잖아. 나는 법학도잖아. 어떻게 보면 그런 전공 자체가 내가 이걸 공부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그 박스 안에 가두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은 전공을 넘나들고 사람을 넘나들고 인종을 넘나들고 국경 없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처럼 그래서 넘나드는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미국에 한 번 갔다 오고 캐나다에 한 번 갔다 와서 거기에 경험한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것, 이 안에서도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그것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태도를 언젠가부터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창의성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창의적으로 한번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크리에이티브 디스럽션은 잘 아실 겁니다. 경영학과 교수님들은. 슈페터가 이야기한 기업가 정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펑셔널 픽스니스는 이건 기능적 고착이라는 또 다른 용어를 제가 두 개를 붙여서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 옷걸이를 부시거나 자르거나 껍질을 까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옷걸이의 모양 자체를 존중하고 이 옷걸이를 나는 옷걸이를 쓰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책을 거는 대로 쓸 거야. 라고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기능이 나오게 됐거든요. 이게 단순히 책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 자리에 보시면 제가 노트북을 거치해놓고 나왔는데요. 노트북 거치대를 사려면 3만 원, 5만 원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70원짜리 옷걸이 하나로 3만 원짜리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가치의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별거 아니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작지만 어떻게 이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제가 이걸 어떻게 소통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올 여름이 좀 더울 것 같아서요. 여름신 부채도 만들었는데요. 이따가 저 오늘 주말에 워크숍 때 저도 함께 참여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왜 만들겠는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를 둘러싸고 있던 박스였습니다. 커러파린의 떨리네. 제 전공인데 저는 외대에서 일한어로 전공했고요. 저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군대에서 2년이라는 아주 딱딱한 박스에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피자 사업을 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금 사업자를 등록하고 새로 재창업하기 전까지 거의 18,000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거의 주말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작게 창업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안에서 그게 저를 둘러싸고 있는 거라서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을 때도 있었지만 어느 때는 아주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하면서요. 그 안에서 제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조금씩 찾아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제 자신을 패션 디자이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톰 피터스의 브랜드 유라는 책을 읽고 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열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저 열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뭔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디자인을 제가 붙여서 패션 디자이너. 제 이름을 이제 장명을 새로 한 거죠. 염지홍은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저는 어디 가면 이제 패션 디자이너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러면 열정을 찾고 바로 제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제 노트를 한번 스캔해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러한 노트를 2006년부터 지금까지 21권째 써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대체 제가 누군지 찾고 싶었습니다. 전 제가 뭘 잘하는지 찾고 싶었고요. 뭘 할 수 있나라고 만약에 누가 일기를 써라고 시켰으면 안 했을 겁니다. 저는 누가 시키면 되게 안 하거든요.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공통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2006년에 썼던 거, 2007년에 썼던 거, 2008년에 썼던 거 그렇게 오랜 시간 글도 쓰고 책도 읽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천천히 그 뭔가에 쌓여있던 것들, 그 안에 있던 것들이 조금씩 찾아나게 됐던 거죠. 아직도 내가 다 찾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찾아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찾아나가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를 하고 거기 함께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강점혁명 다 해보셨죠? 제 1번이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당연한 툴들, 어떻게 제가 대학생들에게 강연하듯이 나왔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 그 안에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발견하는 거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진 않거든요. 자기를 찾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내가 관심 있었던 게 이런 용어로 해석되는구나. 그걸 발견했을 때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더 애착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교수님들이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자기 본인이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뉴스레터를 보내는 건데요. 제가 118번의 뉴스레터를 보냈습니다. 1,300명의 지인에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민하는 과정을 저 혼자 갖고 있기는 아까웠고요. 제 주변의 지인들에게 다 이걸 보냅니다. 이거 이렇게 매일 보내냐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한테 없는 지속성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뉴스레터를 매일 써서 보냅니다. 어제도 새벽 2시에 컨퍼런스 끝나고 보내고 집에 왔는데요.
이런 것들, 과정들, 그냥 단순히 학교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런 거 좀 즐길 줄 알고요. 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즐겁고 재밌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럴듯해 보였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제가 이 옷걸이 만드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여기 조회수가 없네요. 조회수가 한 7만 7천 건 가까이 7만 건이 좀 넘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렸을 뿐인데 7만 명의 사람들이 봤고 직접 만들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만든 사람이 저한테 이메일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휴스턴 텍사스에 사는 교포인데요. 저한테 이런 말을 보냈습니다. Thanks for sharing your passion. 저는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열정을 나누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제가 설정한 가설, 나는 패션 디자이너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가설의 일부분을 조금씩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이디어가 퍼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어린이 도서관에 갔는데요. 저 학생에게 제가 만들어주면서 옆에 있는 어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이 어린아이인데요. 눈이 아프고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다니고 있고 눈에는 렌즈를 끼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랄만한 일이죠. 어린이 도서관에 가지 않았으면 이런 사회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 못했을 겁니다.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에 오는데 항상 아이들 건강에 걱정이라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만들어드리니까 더 좋아하시는 분은 어마어마하고요. 이제는 한 초등학교는 교과서 수업 시간에 이걸 씁니다. 직접 아이들이 만들어서 공구를 꺼내서 만들어서 자기 수업 시간에 쓰고 책상이 넓어져서 좋고 선생님과 아이 컨택이 더 잘 돼서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공구 한번 써보셨어요? 거의 최근에 몇 년간 공구를 써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핀란드 교육 같은 경우에는 공구를 많이 쓰는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도 핀란드 가본 적은 없는데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케아나 이런 다양한 브랜드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도 강의를 가는데요. 책을 볼 때마다 목이 아팠는데 안 아플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혼자만 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직접 그렇게 느껴서 이 표현을 해준 겁니다. 저는 이 별거 아닌 아이디어로요. 신문에 이렇게 컬러로 크게 나왔고요. 이거 얼마 전에 메트로 신문에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네, 계속해서 눌러주세요. 방송에도 출연하게 됐고요. 저는 발명가라는 이름을 올해 처음 들어봤습니다. 전 그것도 기분 좋습니다. 누가 저한테 발명가라 불러주면요, 패션 디자이너도 좋고, 누가 저한테 사회적 기업가로 불러주시면 그것도 좋습니다. 발명가로 불러주시면 좋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플렉서블할 수 있는 것들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좀 말랑말랑한 정신이 아니고 그런 재미있는 정신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건 6월 2일 날 나온 걸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독서대가 필요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갑자기 동영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분 결국 독서대 안 샀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 썼더니 간식을 마음껏 편하게 먹고 목도 안 아프다. 독서대라는 거는 고시생만 쓰는 거의 1%를 위한 상품입니다. 사는데 10,000원, 20,000원이 가까이 들죠.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고 만들면서 어려움은 있었겠죠. 하지만 공구를 써가면서 나도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이 옷걸이 그러면은 내가 집에 옷걸이가 20개가 있는데 한 10개 만들어서 친구를 나눠줘야겠다. 그럼 그거 자체가 재능 기부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조금 긍정적인 영향, 제가 막 큰 임팩트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삶에 좀 말랑말랑한 재미, 이걸 이런 재미가 있구나라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만들어서가 아니고요. 저는 항상 이거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나온 게 바로 이 아이디어입니다. Leave it open, read it often.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부러 라임을 맞췄습니다. 책을 펼쳐놓고 읽으면 책을 보통 꺼내서 보고 펼쳐서 보고 책갈피를 꽂아서 놨다가 외출하고 다시 돌아와서 책을 펼쳐봅니다. 그게 아니라 책을 펼쳐놓고 읽다가 놔두고 액자처럼 걸어놓고 갔다 와서 다시 내가 여기까지 읽고 광고도 노출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책을 펼쳐놓고 거실에도 하나, 식탁에도 어머니가 좋아하는 시집, 아버지가 좋아하는 소설책을 꽂아놓고 읽는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성인 독서, 직장인 평균 독서량이 10.9권이라고 하는데요. 최소한 11.9권으로는 늘 겁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뺑소니 사고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거든요. 뒤에서 오는 차에 치여서 전치 8주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빌 드레이튼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창조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창조성이다. 단순히 창조성이라는 것이 예술적 창조성, 저는 음대 미대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디자인 전공한 적도 없고요. 하지만 생활 속에서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까이 있는 것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서 찾아 나가는 거죠. 그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갑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플라스틱 카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신용카드들이 1년에 뭐 수백만 장, 수천만 장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다가 그 청소부 아저씨들이 입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입는 그런 반사 소재를 입혔습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가 다니고 있는 건데요. 이런 걸로 아이들 책가방에다 붙여주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조끼를 입혀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문화까지 가긴 멉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파고 들어가서 이런 거 재밌네? 나도 달아주세요. 이 말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1년에 6,0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데요. 아프리카, 인도, 아프리카의 자동차 교통사고가 안 나는 줄 아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프리카가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남아공 월드컵이 열리는 남아공이 가장 심한 나라 중에 또 하나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옷걸이로 제가 이거 뭐 뉴스에 나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그동안 해왔던 다른 프로젝트를 주목받게 만드는데 돌파구가 되셨고요. 이런 옐로우 카드, 제가 하고 있는 교통안전 프로젝트, 그리고 렛츠코인이라는 캠페인이에요. 이건 제가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배달하다가 어떤 손님이 저한테 동전을 계산해주면 그러시더라고요. 동전 드려서 죄송해서 어떡하죠? 왜? 고민했습니다. 왜 저 손님은 나한테 죄송하다고 생각할까? 그냥 난 피자 팔아서 좋은데. 곰곰이 와서 생각해보니까 우리들 이 저변 안에, 생각 안에 동전을 사용하면은 미안하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계속 생각을 하다가요. 그러면 저희는 동전 사용 환영합니다. 박스에도 써서 붙이고 전단지도 써서 붙이고 광고를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 동네에서 동전을 친절하게 받아준다고 알리는 집은 저희 가게밖에 없었거든요. 그 중에 일부는 유니세프에 기부를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고객님이 계산하신 2만 원 중에 5%는 유니세프에 기부되었습니다. 유니세프 좋은 일을 해주는 거죠. 저희도 좋고요. 손님들이 쉽게 쓴 동전을 쉽게 기부하고 NGO는 모금액이 늘고 어느 하나도 잃을 거 없는 윈윈윈 게임을 잘 연결하는 창의성만 발휘한다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왜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로 그냥 공짜로 나눠주냐? 특허 등록을 했냐? 왜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이러냐? 저는 오히려 그러면 이제 친절하게 다르게 얘기하는데요. 크리스 앤더슨의 프리라는 책만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공짜 경제. 이런 것들을 저는 공짜로 알려줬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사한 이야기 들었고 저는 올해만큼 사람들에게 감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도 얼굴 못 본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CSR보다 Consumer Sharing Responsibility, 이거 꼭 경영 교과서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 보여드렸겠지만 소비자들이 직접 그냥 수혜만 입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동전을 귀찮지만 쓰게 만들고 리스폰시빌리티를 기업이 아니라 같이 쉐어하는 그 과정, 경험을 디자인하는 것이 이제 제가 하는 패션 디자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또 소셜 안트러프너십에 대해서 정의를 지어봤는데요. 이것들이 제가 전 정말 다양한 다른 분야의 프로젝트를 제가 하고 싶어서 제 맘대로 합니다. 끊임없이 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보이는 상태인데 이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눠주는 것, 이 패션을 나눠주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정의한 소셜 안트러프너십입니다. 이여론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능한 자는 창조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일하는 전공인데 왜 일하는 못하고 왜 엉뚱한 거 해? 너는 뭐 이런데 이러해. 경영 전공했는데 경영 해야지. 뭐 좋은 거 마케팅 전공 해야 되지 않겠어? 그게 아니라 그걸 다 깨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진짜 좋아하는 거 20살 때 찾아서 전공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 안에서 아예 다른 미술 영역에 관심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대신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찾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찾다 보면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이제 운 좋게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면 이런 다양한 지원기관들, 교수님들과 상의를 해서 더 큰 프로젝트, 더 재밌는 프로젝트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너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일단 찾고 만약에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너한테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같이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판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가 업계에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지원기관 및 소셜 벤처 캐피탈도 있고요.
이런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낼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진짜 찾고 싶으냐, 왜 찾고 싶으냐에 대해서도 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찾으면 기분이 좋은 건지, 국가에 도움이 되니까 그거 하나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즉 청년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너 이 국가에 도움되니까 해, 돈 줄게 해봐.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걸 찾아내서 이러한 비전이라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뭔가 멋진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가슴을 좀 뜨겁게 만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체인지 메이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만약에 찾았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제가 이거 옷걸이를 들고 벤처 캐피탈을 찾아갔으면 그랬습니다. 이거 뭐 좋네, 뭐 나도 하나 만들어줘. 거기서 끝났을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것들,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구나, 포텐셜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걸 발견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느낌만 조금 왔다면 그걸 믿고 지원을 해준다면 언젠가 그것들이 어떻게 큰 프로젝트가 돼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Change makers are people, not project. 이거는 계속 같은 얘기인데요. 사람에게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람에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아쇼카에서 아쇼카 펠로를 뽑을 때 고민하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기반을 아쇼카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계기로 더 많이 확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재밌는 거고 멋진 거고 이런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이 Creative Disruption Functional Fixedness,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했는데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네이버에 옷걸이 독서대 치시면 제 동영상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체험해 보시면서 만들어서 자제분들에게 만들어주고 여자친구들도 만들어주고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이번 시험 기간에 쓴다면 공부 더 잘하시죠.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는 이런 겁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